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5일 두산 애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약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수급 자체는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90억 정도 매도하면서 거의 무합 수준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470억 매도하면서 약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870억 매도, 기관 투자자 85억 매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도했지만 큰 매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꺾이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런 CPI 지표가 높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그런 상승 이후에 큰 하락 없이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증시도 어제 니케이, 오늘 니케이 1.2%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은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스닥도 1.3% 반등하면서 미국 증시도 전반적인 반등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좀 마지막에 하락하면서 진행되었지만 크게 하락 없이 이번에 CPI 지표 그 상승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요 정도로 좀 넘어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런 CPI 지표 상승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CPI 지표 말고도 다른 지표들은 이미 경기가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고 서서히 이제 침체되어 가고 이 활성화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옐런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CPI 지표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미 이제 다른 지표들이 조금씩 물가가 잡히는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큰 움직임 없이 적절하게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월봉 이제 상단을 2700선을 돌파하면서 뚫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겨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전처럼 고점 찍고 떨어지고부터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던 그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 이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 뒤로도 조금 더 횡보 구간이 이어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이 금리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주식이 사실 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결국에는 코스피는 횡보를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횡보 구간은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점점 가시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 대형주들이 먼저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70억 매도했고요. 금융 투자가 1000억 정도 매수했고 나머지는 매도로 좀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오랜만에 매도를 좀 했는데 사실 거의 매도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매도 없이 계속 이 물량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면 또 이제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의 대형주에 대한 그런 이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환율이고요. 환율은 이제 환율 보기 전에 코스닥을 봐야죠. 코스닥은 859포인트로 전날보다 더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그동안 코스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했던 이 흐름을 이번에 좀 만회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뭐 이평선들 다 뚫고 넘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241선 장기 이평선까지 위로 이제 뚫고 나가면서 확실히 이제 추세 전환을 위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이대로 대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럼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쯤까지는 좀 길게 긴 템포로 이 코스닥 지표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1원 정도 올라서 1333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계속 13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사리 지금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는 이런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환율에 대한 압박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 정도의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지금 1년 이상 이 1300원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제 오랫동안의 고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이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의 환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적이 없는데요. 일단은 네,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긴 하겠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또 상승 중이고요. 크게 상승은 아니지만 약하게 좀 반등 중입니다. 유럽 증시는 지금 뭐 0.25% 정도 유로톡스가 올라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와 함께 좀 약한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될지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는 76달러로 떨어졌고요. 천연가스는 1.6달러 수준으로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뭐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긴 했는데 CPI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는 4.22%로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4.3%까지 치솟았다가 다행히 4.2%대 초반까지 또 이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 국채금리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네,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지, 우리나라 증시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증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30원 상승했고 0.2% 상승했습니다. 15,39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장 초반에 약하게 상승하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고요. 네, 큰 의미 없는 거래가 또 이어졌습니다. 일별 거래는 150만 주로 전날보다 감소했고요. 뭐 150만 주가 되든 160만 주가 되든 200만 주가 되든 지금은 큰 의미가 계속 없죠. 그래서 거래량이 죽은 채로 꾸준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그냥 지겨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뭐 한 2달, 3달 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운구름으로 진입하고부터는 계속 그 자리를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기간을 뭐 의미 없이 횡보를 하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계속 누군가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신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들고 갈 이유가 계속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수급만 맹신할 수는 없죠. 수급을 제외를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이슈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5월, 6월 뭐 이렇게 계속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은 점점 두산 에너빌리티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15,000원대를 좀 오래 횡보를 하여가지고 지금 많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뭐 올해 말까지 계속 들고 가보자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여기서 한 10% 20% 올라가면 나갈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팔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때까지 잘 버텨가지고 잘 매집하고 실컷 기다리고 남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 좀 길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나긴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큰 상승 이후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60일선과 21선, 5월봉선이죠. 이런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분명히 지금 월봉 입장에서도 변곡점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하나만 나온다면 지금 이 죽어 있는 거래량 자체가 분명히 터지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확실히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계속 구독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식 수가 많아서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식 수가 많아서 못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 계속 찍어 눌리는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별로 올리려는 이 수급 자체가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호가창을 높여서 매수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호가창을 높여가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호가창을 높여서 매수를 해줘야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인 투자를 할 수 없고 수동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 개인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가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계속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급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고 정리하고 있는 소식들이 점점 이제 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모든 선택을 자꾸 이 주식수에 대비를 해서 주가와 연결 지어가지고 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의 투자를 부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매달 거래량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계속 멈추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수렴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거래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해외 원전 수주라든지 뭐 국내 원전 신규 원전에 대한 그런 확실한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해 이벤트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 44,000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는 58,000주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는 확실히 뭐 매수를 크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또 6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어제 매도했던 거 한 절반 정도 채워 넣었습니다. 나머지 투시는 이제 연일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약하게 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1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그동안 좀 바짝 매수했던 것을 살짝 이탈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주목하고 있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659만 주로 진행 중이고요. 뭐 전날 대비해서는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다시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이벤트죠. 그래서 700만 주까지 계속 줄였다가 늘렸다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계속 그에 따라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을 도대체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그런 이 공매도를 활용한 이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2월 15일 오늘 날짜도 큰 움직임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공매도 잔고 최근의 움직임은 이 정도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계속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도 일단 뭐 지금 오늘은 크게 이슈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잔고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상위 종목 중에서도 적은 편입니다. 48만 주 정도 늘어서 일단 2,360만 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뭐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추세고요. 일단은 뭐 감소를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다시 조금 늘어나서 어느 정도의 대차 잔고를 계속 유지 중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게 되면 뭐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일자로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주가가 14,400원이 저가고요. 고가가 16,200원입니다. 그 사이 안쪽이 다 15,000원대죠. 그래서 그 15,000원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평균 단가가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제 수익을 보려면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미래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좀 대차 잔고까지 살펴보았고요. 거래원도 뭐 사실 크게 오늘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JP모건 오전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고요. 신한증권이 조금 매수 상위에 위치했는데 실제로 이제 얼마나 집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적 물량은 57,000주에서 당일 물량 57만 주로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매수를 장중에 크게 하지 않다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넣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날도 이제 매도로 잡혔다가 매수로 됐었고 지금 뭐 꾸준히 매수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7%까지 또 지분이 늘어났고요. 이제는 15.5%를 넘어서 점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몇 프로까지 계속 지분을 늘려갈지는 미지수지만 계속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2월 29일까지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늘어날 수 있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친환경 에너지의 플랜트 이 공사 기업이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 세계적인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비중을 높여서 그런 지표에 두산에너빌리티에 의무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5.57%도 이제 낮을 수도 있고요.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완연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동안 기다려온 것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할 때입니다. 그동안 기다려온 이 시간들은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웬만한 대형주들이 모두 눌러줬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장이었고, 이제는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하를 시기하는데 이제 투자를 끝내고 나간다라는 것은 완전 거꾸로 하는 거죠. 금리 올라갈 때 투자를 들어와서 금리 내려갈 때 투자를 뺀다. 이건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 투자를 시작해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점점 이제 그 비중을 줄여 나가야겠죠.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들어가면 그 사이클에 맞게 우리는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 사이클이 이제 1년, 2년이 아니죠.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 4, 5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꽤나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굴리는 게 아니고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을 굴릴 때 그 수익률이 두 배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 자산이 5년마다 2배씩 불어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워렌 버핏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을 가지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방향을 보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그죠?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시장의 본질 자체로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좀 더 재무가 좋고 괜찮은 기업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한 이유는 기업이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던 거고요. 기업이 이제 굉장히 가치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에서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이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끝내고 이제 개별적인 소식으로 좀 올라가야 되고요. 그 개별적인 소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 제가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시장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우리나라 이제 11차 전력 소국 기본 계획 계속해서 기간이 밀리면서 확실한 시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말은 이제 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3월도 사실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 이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가볍게 먹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꾸준히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그 수량보다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밀린 만큼 좀 더 신중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국제적인 동조 자체가 점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지금 30%에서 45%로 확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전력연구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45%를 가서 뭐 신규 원전이 6기 이상, 뭐 8기 이상 이렇게 건설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2기에서 4기로 좀 가닥이 잡히긴 했는데 일단 4기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근데 그 4기에서 추가로 알파가 더 생기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근거로 우리나라 시장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국제적인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요즘 AI 관련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소식들과 기사를 확인하실 겁니다. 샘 울트먼이라고 해서 이분이 오픈 AI 여러분들 챗 GPT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하면 바로 답변해주고 이제 사람처럼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정보를 이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분류해서 획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AI가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창시자고요. 이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샘 울트먼 이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죠. 그래서 지금 탈 엔비디아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반도체에 대한 펀드로 9,300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이 AI 발전을 위해서 9,300조라는 그런 시장을 이제 자금을 모으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중동 자금이 또 유입될지 또 그것도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 9,300조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20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다 끌어다가 그냥 20년치를 지금 이렇게 AI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아주 많은 반도체 단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아주 많은 반도체 단지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요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안정적인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탈탄소 에너지가 이슈가 될 텐데 그 탈탄소를 하면서 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반도체를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게 SMR 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세계에서 반도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요. 그만큼 세계적인 생산 단지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이 국가들과 전력 이 구조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단위 면적당 전력 소비가 굉장히 큰 국가거든요. 거의 제일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제 에너지를 깔아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될지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 알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지금 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자체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독일의 경제 전망이 1.3%에서 0.2%로 감소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0.2%, 거의 뭐 역성장하기 직전이죠. 네. 우리나라는 2%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독일이 역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중국 의존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력 비용 급증을 지금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비용 급증은 당연히 탈원전을 통해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이제 채운 것이고요.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국민들이 경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나 혹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국가에 들어가서 기업 유치, 그죠? 네. 유치를 하면서 일자리를 높이거나 그렇게 국민에 대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저렇게 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그죠? 높은 단가의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독일 자체는 또 이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유출되는 거고요. 이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전기 비용이 계속 높아지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기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기료 내고 전기를 많이 쓰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를 뭐 우리나라처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총 전력 소비량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당 소비 전력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점점 격차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독일을 따라갈 게 아니고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맞는 전력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점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점점 유리한 방향으로 될 거다. 꼭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다라는 라고 해서 100% 원자력 발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에너지 다각화해서 적절하게 전력 단가를 계속 싸게 유지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전력 단가가 싼 국가에 들어간다면 점점 이제 기업들이 몰려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월 13일, 2월 14일에 이루어졌던 에너지 회의가 있었는데요. 국제적인 회의죠. 그래서 31개국 에너지 장관이 원전도 청정 에너지원이고 잠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EA라는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원전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CFE 이니셔티브를 이제 계속 밀고 있죠. 그래서 성명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 5개국밖에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이런 이제 국제적인 자리에서 그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CFE에 대한 그런 이 효율성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 기구 자체가 이제 원자력 발전도 청정 에너지원으로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에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31개국 기후 에너지 장관급 인사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성명이죠. 그래서 IEA 차원의 성명에서 원전을 화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COP28에서 원전 3배 확대에 22개국이 동의한 데 이어서 이제는 31개국이 모인 곳에서 저렇게 또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저에너지원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탈탄소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배제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고요. 점점 이제 기술력이 증가해서 소형화시키고 안정성이 높아지고 핵 폐기물이 덜 발생하는 쪽으로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에 대한 신규 원전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 평균 10조까지 수주할 수 있다고 IR 자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년, 29년에는 연 평균 수주가 12조죠. 네. 그래서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벌써 9조 수주를 했는데요. 그 9조도 굉장히 많은 수주였습니다. 우리나라 내에 이제 신한울 3, 4, 5기가 수주가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큰 수주가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시 2025년부터 많은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이 분명히 들어갈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하나둘씩 목표 주가를 계속 제시를 합니다. 메리츠증권은 21,000원으로 바이고요. 하나증권도 23,000원으로 바이고요. NH투자증권도 최근에 이제 좀 오래되었지만 22,000원으로 바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 향하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올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